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15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부마 항쟁에 대해서는 다른 4.19나 5.18 항쟁, 6월 항쟁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리겠는데요. 1979년 10월에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학생 시위로부터 시작해서 부산의 시민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제 학생 시위에 같이 합류해서 매우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틀 후에 10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가 들어왔고 해병대가 들어왔고 그래서 군인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그렇게 이제 계엄군이 들어왔어도 시민들은 저항을 했고요. 그 18일 날 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도 18일, 19일간 이틀간 매우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역시 군인들이 투입이 되어서 매우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간의 부산과 마산의 항쟁을 우리가 부마 항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마 항쟁이 전개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글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산에서는 연사흘에 걸친 시위로 약 1000여 명이 연행이 되었고요. 66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서는 약 505명이 연행이 되었고 59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마산 모두 당시에 법원,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공화당사, 시청, 소방서 등등의 그 관공서들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부마 항쟁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196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매우 굴욕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거셌고요. 후반기에는 삼성계엄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3번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게 삼성계엄이죠. 그래서 이 삼성계엄 반대 운동을 했는데요. 두 가지 운동이 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정권은 이제 정권 연장을 넘어서서 영구집권을 꿈꾸게 되고 그래서 72년에 유신헌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간단히 보면 60년대와는 상당히 다른 조건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산업화의 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공업까지 중화공업화까지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농촌의 과잉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로 나가게 되고 노동자 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구호는 정부의 정책이죠. 선성장 후분배였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먼저 해서 파이를 키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했고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 대중의 생존권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고 노동쟁의가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이죠. 그래서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한국판 개발 독재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유신 체제와의 전면적인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70년대에 민주화 운동 내지는 정치적인 저항 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당, 재야 인사, 지식인,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 운동이죠. 그래서 이 운동은 아주 희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정권의 탄압이 워낙 심했고 또 이게 대중들과 결합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희생을 많이 내는 그런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민중의 생존권 투쟁입니다. 민중의 생존이 어려웠기 때문에 70년대 내내 노동자, 농민 등을 비롯한 민중들의 운동이 이제 이어졌는데요. 이 두 가지 운동이 서로 결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나 지식인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같이 결합되기를 원했지만 당시의 민중들은 정치 투쟁까지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두려움이 컸죠. 유신 정권이 매우 고도의 그 폭압적인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 1979년 8월에 있었던 YH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유신 정권이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흐름이 만난 것이 부마항쟁입니다. 그래서 부마항쟁에서는 이제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학생들과 생존권을 위협받던 아주 그 경기 불황과 실업 등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던 민중들이 함께 이제 합류하게 된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YH 사건은 파장이 컸지만 대중적인 봉기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마 항쟁에서는 아주 거대한 대중봉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11.6 정변을 불러와서 유신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의 몰락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요인은 지배 세력의 분열과 이에 따른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이지만 이 같은 내분을 촉발한 것은 YH 사건,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민중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규정적인 것은 민중저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민중의 힘이 11.6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마항쟁의 의의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유신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인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사실은 유신 체제라는 것이 단순히 72년에 형성된 성립된 체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16 쿠데타로 성립된 군부 독재 체제의 필연적 기결이다. 그러니까 군부 정권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첫 번째 군사 독재 체제가 부마항쟁으로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 저항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군사 독재 체제는 신군부 정권이죠.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 정권인데 이 두 번째 군사 독재 체제를 곧바로 붕괴시키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항쟁이 6월 항쟁이고 노동자 대투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마항쟁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0여년이 훨씬 더 지난 이제 부마항쟁인데요. 사실은 부마항쟁에 대해서는 다른 항쟁들에 비해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12.6 사건 직후에 그 김재규가 결국은 그 권력투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고 매우 애도하는 분위기,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지속되게 함으로써 유신 체제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마항쟁에서 이제 정치적 타겟 목표가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12.6 사건으로 이 목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 사태가 종료된 것처럼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바로 다음 해 광주 5.18 항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의 그 대상이 된 적은 즉 신군부, 전두환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마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군사 독재에 반대해서 저항해서 싸우던 김영삼 씨가 그 노태우 또 김종필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제 변신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에게 부마 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분열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